저희 지난번에 우리 송영 변호사님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한동훈 학생. 아, 그렇죠. 네, 예. 그거 반응 참 좋았고, 그리고 참 많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자, 결과적으로 한동훈 학생은 지금 퇴학을 당한 건가요? 자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정학을 먹은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셋 다 아니에요. 셋다 학교를 아니다. 떠난 건 아니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다시 한번 혹시 이거 지지난주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아,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본래 버전부터 설명을 아유, 드리면 좋습니다. 그 이제 한동훈 학생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이렇게 저희가 비유를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헌정의 정규적인 스케줄대로면 대선이 한 2년 남은 거였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한동훈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내신 시험 문제가 워낙 특이한 것만 나온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뭐 동경대학교 본고사 수학 기출 문제, 혹은 뭐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 이런 것들만 나와서 도저히 정규 교육 과정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들만 나와서 네. 이준석 학생은 그거 풀다가 못 풀겠다고 전학 갔고, 전학 갔고. 뭐 중도에 퇴실하신 분도 있고. 네. 어쨌든 한동훈 학생은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풀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또 상황들이 몇 가지가 더 업데이트가 돼서 심지어는 교문 앞에 오늘부터 등교하는 학생은 소년원에 보낸다. 아이고야. 이런 그 팻말이 붙어 있고 아이고. 교문이 닫혀 있는데 그걸 어쨌든 한동훈 학생이 같은 반 동료 학생들 일부를 이끌고 들어가서 교문을 열어 젖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학교를 문 열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시험 문제는 점점 더 기괴한 게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 내일 저녁에 서쪽 하늘에 날아갈 새는 몇 마리 뭐 이런 거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뭐 이 문제를 맞춰도 퇴학, 틀려도 퇴학. 이렇게까지 됐던 상황인데. 여기까지 비유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물어보시는 게 네. 그러면은 한동훈 학생은 퇴학을 당한 것이냐, 자퇴를 네. 한 것이냐, 아니면 정학이냐 정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셋 다 아니에요. 제가 아까 왜 학교가 문이 잠겨 있고 등교하는 학생은 소년원에 보낸다 네. 여기에 비유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우리 국회 내지는 정치권이라고 보면은 한동훈 학생은 어쨌든 국회를 다시 열게 했잖아요. 계엄령으로 원래 국회를 못 열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계엄군을 보내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학교는 다시 열어 젖힌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떠날 생각은 없어요. 학교에서 퇴출된 것도 아니고. 떠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퇴학과 자퇴는 둘 다 아니고 정학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유기정학이어서 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몇 달짜리 정학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이거 같아요. 항상 이제 시험 문제가 굉장히 특이해서 문제였는데 시험 문제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시험 시간도 안 지켜주더라. 아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고. 맞네요. 원래는 90분짜리 시험인데 네. 지금 한 25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시험 끝났다라고 지금 답안지 걷어가겠다고 하는 거고. 손머리 올려 답안지네.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동료 학생들이 어차피 자기들도 못 푸니까 시험지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내고 나가겠다. 아이고. 라고 한 좋다.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원래 시험이 어쨌든 90분이면 90분을 지켜야지 25분 만에 시간 끝났다고 답안지 내고 나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문제는 뭐냐면요. 학교가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신입생을 못 받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들어가요. 이러면 어떤 신입생들이 다음번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학교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댓글창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아까 어떤 분은 우리 한동훈 학생 수학여행 갔습니다. 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저보다 더 탁월한 비유인데요, 이건. 그것도 어떤 분은 그럼 휴학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쨌든 여러분들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뭐 떠날 이유도 없고 떠날 상황도 아니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든든하게 좀 이 당을 지켜주시고 계시면 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두고 리더십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뭐 리더십을 발휘할 상황, 시간이 너무 좀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당대표에서 뭐 본인께서도 이제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가장 측근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최측근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나름대로의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구조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구조는 개인을 많은 경우에 압도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가 3년이 넘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하고 그 말을 하고 감옥에 가셨는데 3년은 너무 길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무슨 네. 얘기냐면 제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전에는 네. 총선 끝나고 한 달 동안은 방송에서 평론을 하면서 전당대회 나오면 안 된다고 평론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때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었었는데 네. 일단은 19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총선 전과 달리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잡히기 어렵다. 그리고 당정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본인은 차별성이 있는 컨텐츠를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쉬운 게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죠. 하는 게 총선 끝나고 나서 한 달 동안 저의 일관된 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 객관성 있는 논평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출마를 하셨고 당선이 됐으니까 최대한 잘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도왔는데 역시나 구조는 힘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총선 전에는요. 네.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원래 그 정당 정치의 경험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립을 잡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네. 본인에게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공천권을 본인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든 간에 당대표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은 후보 등록을 못 해요. 공천을 못 받는 거예요. 과거에 심지어 그 새누리당 시절에는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하는 사건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2016년에. 네. 그만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시기에 그 당대표의 힘은 보기보다 막강합니다. 그래서 정당에 처음 왔는데도 어느 정도의 역할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선은 끝났잖아요. 네. 다음 선거는 3년이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은 당대표의 임기보다 국회의원들 개개인 본인들에게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기가 훨씬 길면요. 그 국회의원들을 컨트롤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본래부터의 어떤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뿌리 깊은 개파 보스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가시적인 이익을 줄 수 있거나 혹은 그도저도 아니면은 정말 뭐 가치 철학 노선 신념 이런 걸로 묶인 결사체여야 되는데 세 번째는 우리 정치 환경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데는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 4개월여 정도 되는 약 5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네. 뭐 작게는 10여 명, 많이 카운트하면 한 20명 정도까지 카운트를 하는데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을 그 정도 규합하는 데 성공을 했으면은 생각보다는 많이 모은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앞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요. 더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래야만 하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편으로 포섭할 때마다 대선 후보로서의 자신의 지지율이 1%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더 많이 적극적으로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의 임기는 많이 남았고 게다가 강력한 대통령이 존재했어요. 지금은 이제 직무정지가 됐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 내에서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그 국정 지지율이 뭐 높든 낮든 간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여당에 미치는 힘이 셉니다.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리더십이 없는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단계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시험 시간이 90분인데 25분 만에 지금 시험지를 걷어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쓸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국회의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사실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시험 칠 시간 충분히 주지도 않고 답안지 뺏어가 놓고선 뭐 리더십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그리고 같아요.